정말 만나본 의사 선생님 같은데 신경외과는 어울리진 않아요. 수술하시면 이렇게 깔끔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한가해 보인다고 하죠?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그런데 여기 레지던트는 사회복지팀이 어딘지도 모르죠?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겸선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1회 리뷰해보겠습니다. 옆에는 현실판 유연석. 본인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소아과 의사 이든 선생님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어요? 아, 봤죠. 여러 번 봤죠? 아, 2번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드라마 바로 한번 보죠. 하셔서 빨리 원무과 수속부터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 그럼 정말 선생님만 믿고 저희 제가 빛나... 찾아보니까요. 그 대성병원에서는 장중첩증을 제가 실제 겪은 일은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녹음하겠습니다 하고 녹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녹음할 때 좀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설명을 하죠. 이게 몰래 녹음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이게? 맞아요. 이런 케이스가 진료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법은 아니긴 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보호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막 다양한 내용을 설명드리다 보면 그러면 양해를 구하시고 녹음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의도로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공격적으로.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셔도 표정이 나오잖아요. 이게. 표정이 어떤데? 공격적이잖아요. 그냥 너 실수 한번 해봐라. 내가 알아왔는데 네가 잘못 생각했잖아 하면서 지원하는 표정이잖아요. 드라마예요. 너무 몰입했어.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제 긴 설명을 가서도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싶은 경우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누구를 해볼까? 동민이 해볼까? 어디 보자. 유연석 씨가 이렇게 드라마지만 연기지만 아이를 굉장히 잘 달래시더라고요. 어때요? 잘 달래시긴 하시죠. 근데 정말 이렇게 달래지느냐 이렇게 안 해요? 이런 시도는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겁을 잔뜩 먹고 들어온 아이들은 안 통합니다. 뭐래도 안 해. 그냥 찍고 난리나 진짜. 그러니까 우리도 병원 잘 다니던 애들도 치과로 다녀오면 안 오려고 그래 애들이. 그래갖고 치과가 나쁜데 아이고. 수학과 와서 우리가 이제 아주 부드럽게 잘 잘했는데 달래주다가 이비인후과라든가 다른 과를 가서 이런 데 가서 한번 데리고 오면 그 다음 또 다시 달래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수술비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 지원 방법 많으니까 은하 수술 못할 가능성은 없어요. 아이가 정말 수술이 급하게 필요한데 보호자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다 병원마다 대학병원마다 다 사회복지팀이 있고 교수님들도 바로 그런 사정을 다 알고 레지던트들한테 사회복지팀에 다 바로 알아보라고. 그런데 여기 레지던트는 사회복지팀이 어딘지도 모르죠. 어디다 전화했는지도 모르고. 혼났죠. 교수님이죠. 교수죠. 교수님한테 네. 야 이거까지 내가 해야 되냐? 그럼 네가 하는 게 뭐냐? 네.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아니요.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으로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성환 교수님이 지금 출근하십니다. 여기 되게 대형 병원이죠. 아주 되게 일하고 쉽게 깨끗하고 규모가 큰 병원인데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쭉 나와서 복도로 가는데 엄청난 인파 속에 묻히는 이 장면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래요? 왜 인상적이지? 대형 병원에서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시긴 하지만 큰 기계 안에 있는 톱니바퀴 하나에 불과하다는 엄청 철학적인데? 묵묵히 담당을 하지만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좋은 책이라서 읽어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이 책 너무 좋죠? 저도 집에 있어요. 성미쌤도 봤지? 아직도 이렇게 손지 주는 분이 있나요? 전 실제로 경험은 못 해봤는데 들어는 봤습니다. 전설 속에서. 그래서 근데 그거 말고 정말로 실제로 음료수 사다 주시는 분들 그쵸? 마시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렌즈던트 처음 수련 받고 이제 1년차 됐을 때 교육받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촌지 받지 말라고. 그래서 알고 있지 사실은 경험은 없습니다. 그 전에 보던 배우가 아닌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분. 그거보다도 정말 만나본 의사 선생님 같아요. 진짜? 그만큼 연기를 잘했다는 얘기네. 대학병원에서 정말 있을 법한 사람? 마주치는 경험이 있는 것 같은? 근데 신경외과는 어울리진 않아요. 그럼 무슨 과에 어울려? 내과? 내과. 내과? 수술보다는 수술과보다는 수술하시면 이렇게 깔끔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수술하면 그러면 좀 이거 너무 선입견 아닌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컷. 아니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너무 열심히 하시느라. 오케이. 민영아. 선생님 이거 좋아. 이거 오면서 청진기 따뜻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청진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놀래지 않고 아이들 차가워요. 차갑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불 깜빡깜빡하면 찍히는 거다. 어어, 한다. 근데 여기 지금 40대잖아요. 이게 99학번이니까 그렇죠. 현역이면은 41? 우리보다 2살 많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미혼이지? 여기 조정석만 결혼한 것 같아. 애기랑 같이 자던 거 결혼하신 애기 본인 아기가 아니에요. 조정석 얘기, 그 아기가. 어때요? 치과 선생님들은 지금 친구들 제 결혼 안 하신 동기들 친구가 중에서 이 정도 나이에서 결혼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저희 영상에서 강남그랜드 치과 나왔는 그 원장님, 강남그랜드 치과 원장님만 미혼이고 제 동기들 다 결혼했어요. 대학교 동기 중에 결혼식을 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의 없죠. 한두 명? 근데 여기 드라마라서 그런지 의사들은 다 결혼 늦게 하나 보다, 결혼 못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네, 않다. 보통 그렇죠. 30대 중반에 많이 하죠. 여기 보면 이제 남자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분위관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때 많이 결혼하십니다. 너 오늘 응급실 한가한가 봐. 여유 있게 편의점 쇼핑을 다 하고. 말 조심해라. 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여기 송채아 교수님께서 응급의학과 교수님께 아주 한가하게 본다고 하죠?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오. 큰일 나요. 한가하다는 순간 환자가 밀어닥치니까 그렇죠. 응급실에 동기가 응급실 근무하고 있는데 너에게 환자가 없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환자가 큰일 온다. 나죠 이제. 삐용삐용 울립니다 그때. 그러면 싫어하는 동기가 있을 때 그때가 얘기하면 되겠네. 가서 그럼 너 한가해 보인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걔는 죽어나는 걸로. 근데 그건 정말 장난으로 해야지. 민영이 많이 아플 거예요, 어머니. 이제 편하게 해줘요, 우리. 1화에서 가장 좀 슬펐던 장면이 아닐까. 그렇죠. 오랫동안 병원 생활했던 아이가 결국에는 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좀 어땠어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망하는 경우가? 대학병원에 근무하다 보면 종종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본인이 4년 동안 수련 받는 동안 한 몇 번 정도나 대충? 저는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기억에 남는 케이스들이 있죠. 제가 담당하던 환자가 있었는데 출근하기 전에 새벽 사이에 안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사망했군요, 아이가. 사망하실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응급실에서 많이 만납니다. 아이들의 죽음은 담당 환자 아니라도 보게 되면 마음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어른의 죽음인들, 뭐 아이의 죽음인들 사실 뭐 그 죽음이 뭐 누가 더 가볍다, 더 무겁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또 참 더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힘든 거는 보호자를 보면 더 힘듭니다. 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 아버님들의 모습을 보면 저희도 같이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나 의사 죽을 거야. 나 의사도 아니야. 돌팔이야, 돌팔. 그러니까 적절하게 환자에게 공감하는 거는 굉장히 뛰어난 훌륭한 의사로서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또 너무 내가 감정이입을 해서 이 환자에게 들어가 버리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좀 냉정해져야 될 때도 있는데 좋은 의사가. 지적이에요. 그게 명의가 되는 방법이죠. 정말 냉철한 판단을 하고 단호하게 판단을 내려서 또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분한테 단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정말 객관적으로 병의 경과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지 그게 명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감정이입을 열심히 하고 환자의 마음을 잘 추스리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필요하긴 합니다. 특히 개인 의원들, 로컬에서는 이런 분들이 정말 선호도가 높죠. 환자분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대학병원보다는 개인 병원에 더 잘 어울린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계속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그래서 저는 이 유연석 선생님께 동네 소아외과 선생님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대학병원 교수하지 말고 그냥 개업해라. 그렇죠. 너는 그게 더 잘 어울린다. 그러면 동네 이제 수많은 어머님들 위로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하면 좋은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현석 씨가 꼭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유현석 씨 고민 해결. 1화의 찡이 딱 반반이 나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레지던트 수련 받을 때 정말 공감이 많이 될 정도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대학병원의 모습을 잘 재현했다. 네, 맞아요. 제가 공감을 많이 할 정도로. 그래서 첫 반이 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반은 유연석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게 12부작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상을 12번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2번 만날 수 있겠네요. 드라마를 보다가 의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드라마 얘기라면 본인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해설을 들을 수 있어서 재밌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2화 끝나고 난 다음에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